여행 끝나고 카드 내역서 보면서 머리 싸매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요것만 따라하세요. 여행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저처럼 MBTI P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은 여행할 때만 제의가 되시는 분들, 특히 이 영상 집중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MBTI J이신 분들은 입장 금지입니다. 보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MBTI P들을 위한 여행 계획부터 정산까지, 자, 요거 하나로 마무리하세요. 이제 맨 처음에 여행 다닐 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찾다 보니까 거의 다 MBTI J 기준인 거예요. 제가 여행 갈 때는 이제 나름 J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빡빡 수두룩 빽빽한 계획표들을 보면 시작도 전에 살짝 힘들달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번의 여행과 시행착오 끝에 완성이 되었고, 지난번 이제 호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호주 여행 때 너무 유용하게 활용 잘해서 요거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제 여행 스타일은 간 김에 뽕 뽑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또 가고 싶은 여행지더라도 뭔가 나라는 엄청 많고 시간은 많이 없고 기회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한 번 여행 갔을 때 완전 뽕 뽑고 오자 이 마인드로 항상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이제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한 군데서만 놀지 않고 들쑥날쑥 엄청 많이 해요. 사실은 같이 가주는 친구들에게 제일 고맙죠. 암튼 그래서 저는 여행 계획 세울 때 우선 지도에 다 저장해요. 내가 날 잡고 오늘은 이제 뭐 어디 지역 알아봐야지 이러지 않고, 그냥 요새는 친구들이랑 이제 어디 여행 가자 하면은 인스타며 유튜브며 블로그며 진짜 알고리즘이 다 그걸로 변하잖아요. 보는 것마다 그냥 촉촉 그 자리에서 저장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저장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각 잡고 이제 찾아보는 정보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뇌 빼고 보다가 괜찮네 하면서 저장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걸 왜 저장했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메모 하나씩 한 줄씩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웨이팅이 기니까 꼭 미리 예약하세요. 혹은 뷰 맛집이니까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추천함.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나씩만 달아줘도 나중에 계획 세울 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망의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시간이 왔다 하면은 친구들에게 그 전까지 우리 이날 여행 계획 세울 거니까 너네 정말 가고 싶은 장소 딱 뭐 몇 개씩 정해와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겹쳐요.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곳들 다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선을 맞춰봐요. 제가 MBTI P지만 여행 계획 세울 때만 이제 J가 된다고 한 이유는, 아까 이제 제 여행 마인드는 온 김에 뽕 뽑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시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제이들처럼 카페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거고 음식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거고 이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그 장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이제 적어두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진짜 넉넉하게 잡아둬요.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일어나잖아요. 시간 계산만을 위해서 적어둔 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보고 실제로 여행 가면 하나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일정을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간을 세워보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 호주 여행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날은 무슨 날, 이날은 무슨 날, 이런 컨셉이나 메인, 어떤 날인지 이런 테마를 정해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이제 내일 뭐 했지 하다가 내일 이만보데이야, 내일 뭐 철인 3종데이야 이랬던 게 사실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날의 타이틀을 정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행 계획도 계획인데 저는 그 정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친구랑 같이 여행 가게 되면은 누군가 혼자 하기에도 되게 부담이 되고 뭔가 다 같이 하기에는 시간 맞춰서 정산하기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정산을 하자인데 진짜 딱 1분만 투자하세요. 결제한 그 자리에서 1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바로바로 적는 건데 사실은 이런 그 틀이 없어가지고 못 적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뭔가
메모장에 적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고 공용 거 같은 거는 같이 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구글 시트 이용하면 되게 간편하게 보기 좋은 사이즈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결제하면서 좋고, 카드 결제 같은 게 사실 그 이름 모르는 카드로 이렇게 뜰 때가 많잖아요. 이게 어디였지? 막 이렇게 진짜 머리 싸맨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막 갤러리 보면서 아, 이 시간에 이거 샀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활용을 했고,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하면 바로 밑에 환율도 떠요. 그러니까 되게 유용했고, 저는 사실 생각보다 좋았던 게 어느 사용처에서 구매했던 것만 적는 것보다는 내가 이때 뭐를 샀는지 적어놔도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아, 이게 얼마였지? 막 그때 시세가 막 궁금할 때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럴 때 그냥 생각보다 그냥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호주 여행이 진짜 좋았던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음식 기다리면서 1분만 투자해서 바로 적고, 쇼핑 끝나고 잠깐 1분 멈춰서 적고, 이렇게 했더니 한국까지 정산 전혀 안 끌고 오고 그냥 그날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끝냈어요. 아, 이게 사실은 내가 귀찮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요런 이제 틀이 없어서 못했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냥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이제 최근 여행 이야기로 할게요. 이제 친구 3명이랑 호주를 다녀왔는데, 비행기 시간이 저녁이어서 공항 라운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각 은행사에서 카드 실적 30만 원 채우면 라운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트래블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저는 이제 신한 솔 트래블 카드를 발급받았고, 제 거 트래블 카드가 남아서 제 거 트래블 카드를 이제 공용 카드로 현장에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카드가 해외 나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은행 카드 하나랑 이제 트래블 카드 이렇게 2개 정도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모임 통장을 이용했는데,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 이용하다가 토스로 넘어왔어요. 카카오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카카오뱅크 이용했을 때는 그 해당 계좌 주인만 이제 돈을 꺼낼 수 있고, 토스는 이제 승인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돈을 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임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오늘은 내가 다이소 가서 뭐 생필품을 사기로 했어. 이러면은 그 통장 주인한테 나 13,000원 썼으니까 보내줘 하지 않고, 그냥 내가 13,000원 썼으니까 꺼내갈게 하고 이제 꺼내가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토스로 이제 옮겨오게 됐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정도 쓸지 감이 안 와서 환율 무시한 채로 그냥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환전을 했고요. 환전 내역도 바로바로 다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는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실제로 작년에 사용했던 파일이고요. 여기 이제 비행기 예매하시고 나면은 이 출국과 입국 비행편을 적어두시면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뭐 2만보 데이, 투어 데이, 뭐 동물원 데이, 쇼핑 데이 이런 타이틀을 적어 놓는 게 사실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식당 이름, 카페 이름하고 이런 정보들까지 한꺼번에 다 적어 놨어요. 사실 따로따로 적으면은 나중에 찾기 더 힘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적어 놨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얼렁뚱땅 엑셀 표인 게 점점 밑으로 가다 보면은 뭐 안 피곤하면은 어디 여기도 사실 이래 놓고 안 갔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은 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 뒤쪽에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바로 엑셀 표를 넣어 놨고요. 추가로 밑에 버전 2도 첨부해 뒀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사용했던 건데 조금 다듬어서 가지고 왔고요.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간 장소만 보고 옆으로 따로 빠져 있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맨 위쪽에 예시가 있고요. 밑에 따로 또 추가해 뒀으니까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용 정리 같은 경우는 사전 비용에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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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 여기 각자 인당 계산해 주시면 편하고, 이런 현장 비용 같은 것도 사실 좋은 게 날짜 이쪽에서 변경 가능해요. 클릭하고 요 연필 버튼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확인 규칙이라고 뜹니다. 여러분들이 날짜 수정하실 수 있고요.
눌러서 색상도 변경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면은 어디서 썼는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사용을 했다. 얼마가 나왔고 적으면 되고, 다음 날에는 뭐 은행 트래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저는 신한 솔트래블을 사용했고 국민은행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더 요 드롭다운 추가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연필 버튼 누르셔서 다른 항목 추가. 이번에는 또 나눠볼게요. 신한 트래블, 그리고 여기다가는 국민 트래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색상도 설정 가능하니까 완료, 전체에 적용 하면은 이제 바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비용 정리 2 버전에는 제가 조금 더 나눴어요. 카테고리별로 이제 구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예시로 적어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 누르셔서 더 세부화해서 나누셔도 되고 색깔도 다양하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로 보기 좋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나중에 합계도 따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준비물 정리 같은 칸을 보면은 지금 공용 물품이 있어요. 같이 가는 일행이 있으면은 공용 물품, 같이 사용하는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고요. 요 칸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중복으로 들고 가지 않을 수 있어서 돈 낭비 막을 수 있고요. 뭐 역할 분담 나눠서 요거 물티슈 남는 거 집에 있는 사람, 나 집에 있는 거 들고 갈게. 그럼 이 친구가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옆에 연필 버튼 눌러서 친구 이름 작성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런 참고사항 같은 것도 코멘트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개인 물품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내용 수화물로만 구별을 해뒀는데 이것도 이제 맞춰서 개인별로 커스텀 하시면 되고요. 비상약 같은 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임시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기념품 정보 정리 같은 건 이것도 그냥 임시로 적어둔 건데요. 사실 메모장에 적어도 되기는 하는데 핸드폰 메모장에 적나 이렇게 뭉탱이로 적나 비슷하잖아요. 내가 이거 적어놨던 게 엑셀인가 메모장인가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냥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그냥 막 사실 대충 적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둔 거긴 한데 사실 저랑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두서없이 막 적긴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예약 정보 캡처본이 있는데요. 뭐 숙소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예약하는 것마다 다 족족 다 사진으로 혹시 몰라서 첨부해 뒀고, 이것도 갤러리에서 나중에 안 보일까 봐 그냥 여기다 다 첨부해 놨어요. 이 엑셀은요,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파일이 아니라 여행 가기 전부터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까지 조금 덜 귀찮아지려고 만든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계획 짜는 거를 싫어하지만 고생은 하기 싫고 귀찮음도 많은 그런 분들에게 진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고정 댓글에 무료로 공유해둘게요. 나중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그때 정리해야지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사실 제 채널에서 이 말 처음 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의 여행 스타일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여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